네,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간만에 얼굴, 네,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넣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1920년대 국외에서의 항일투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시정부 따로 수업 시간에 봤었는데, 여기에선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연통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죠. 그래서 국내 정보 수집과 연락을 위한 체계 하나의 조직이었고 비밀 조직이죠. 그리고 교통국 그 운영하는 기관으로 교통국 이런 걸 두었습니다. 국내랑 연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상하이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독립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식을 계속 고취시키고 이 사항을 좀 알려야 되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간행을 했고요. 외교활동을 주로 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했고 또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활동 성과가 미흡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분열이 좀 일어났고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열려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직을 조금 개편해서 개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조직을 만들 것이냐 뭐 창조론 개조론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다가 결국은 결렬이 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기도 하는데 좀 20년대 이제 말쯤에 이렇게 가게 되면 활동이 좀 많이 제한이 되고 좀 미흡하고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한번 보면 우리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일단 독립군 부대가 만주나 연해주에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특히 만주에는 봉오동 전투의 이제 주력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하고 또 청산리 전투에서 아주 중심이 된 인물이 바로 북로 군정서군의 김좌진 장군이었죠. 이 외에도 뭐 서로 군정서군, 안무의 국민의군 이런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연해주에도 이제 존재했고요.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투를 한번 볼 건데 하나는 뭐 이 만주 연해주에서의 최초의 이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하고 안무의 국민의군 이런 것들 연합부대가 이제 같이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실 뭐 짜잘짜잘하게 여러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로 이제 진입작전 같은 걸 좀 하면서 게릴라성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부대를 보낸 겁니다. 만주로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봉오동에서 우리가 일본군을 맞아서 아주 크게 처음 최초에 승리한 게 요 봉오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완전히 이제 주력 부대를 보내요. 일본 애들이 대대적으로 보내는데 그걸 이제 엄청나게 최대의 승리를 거뒀던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때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앞서 봤던 뭐 여러 연합 부대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친 아주 큰 성과를 이뤘던 아주 최대의 승리를 이뤘던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주 치졸하게 민간인들에게 학살을 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도 일대의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다 학살했었던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간도에 머물지 못해요. 한인촌에 있다 보면 한인 일반적인 이제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리를 좀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유가 보장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의 자유시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 적군에게 이제 적군 불굴적입니다. 적군에게
강제로 무장 해제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하면서 막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뭐 만주나 연해주로 막 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군들의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게 삼부라고 하는 거고요. 막 여러 가지 막 흩어져 있던 이 독립군들이 세 개의 부라고 하는 참의부, 정의부, 친민부 이런 걸로 이제 재정비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군정도 맞기도 하고요. 자치정부이기도 해요. 이 3부가 다시 통합운동을 거쳐서 재편이 됐다가 일제랑 계속 투쟁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간도참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목 자르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자, 좀 받으면 좋겠는 게 요 북로군정서군 청산리 최대의 전투였고 여기가 봉오동입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승리가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마무리하겠습니다. 1930년대 시기는 30년대 이후의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수탈은 병창 기지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29년이 되면 세계 대공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자 일본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침략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수립하게 되면서 추축국이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을 좀 확대해 가게 되는데 1931년에는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937년에 그러다가 전쟁이 더 확대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미국을 건들게 되죠.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고 요때 이제 미국한테 빵빵 두 방 쳐맞고 발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전시에 우리 이 전쟁 상황에 우리를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적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이런 것들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총알바지도 필요하고요. 자살 폭격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전시에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군대에 조선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 지어줬다가 자기들 공격할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되게 급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성을 없애고 하나의 일본인처럼 일본인화 시켜야 되는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란 걸 하게 되고 그때 내세운 게 바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내선 요때는 안내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기들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선 동조론이라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사실은 뭐 따져보면 조상 같습니다.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인들에게 세뇌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 사용 금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 민족지들 다 폐간시켰고요. 그리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그런 창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창시 개명하지 않으면 당시에 이제 식량 이런 거 배급해줬거든요. 물품 같은 거 그런 것들 배급해서 제외시킨다든지 학교에 어린애가 이제 창시 개명하지 않았다면 교사가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고 구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치졸하게 창시 개명을 다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신사 참배 이런 것도 시키고요. 우리 야스쿠니 신사 뭐 참배하고 이러면 아베가 막 하고 하면 되게 막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 제창 이런 것들 막 강요시켰던 거죠. 우리는 충성스러운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막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막 체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내선일체
이거 열심히 막 내세웠던 인물이 또 이광수입니다. 제가 수업 때 이광수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광수가 한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잠시 읽어보라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읽어보세요. 아주 열받습니다. 자, 내선일체에 또 내세웠던 또 친일로 전향했던 윤치호라고 한 사람이 내선일체밖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참. 에이. 이게 궁성요배예요. 한국신민서사. 자, 한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걸 일본인이 쓴 게 아니고요. 조선인 김대우라고 한 사람이 썼습니다. 네, 조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와 하면서 일본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김대우는 정말 뭐 일본한테 뭐 좋은 거 많이 받았겠죠. 조선인에 대한 압박 뭐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네,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기지화 정책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군수공업 육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하자원 약탈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쌀이나 뭐 철, 쇠붙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공출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적 자원은 당연히 다 가져갔고요. 거기에 이제 인적 자원까지 강제 동원했는데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아요. 지원병 받는데 잘 안 오니까 좀 모자라니까 이제 학생들까지 학도 지원병을 받습니다. 요때 열심히 학도 지원병에 나가라고 막 청년들한테 연설하고 막 얘기했던 애가 바로 또 이광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강제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안 오니까. 그래서 징병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징용. 이거는 데려가다가 강제 노역시키는 거죠. 그리고 참 아직까지도 우리가 되게 말 많은 뭐 징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 근로정신대 일본에서 얘기하는 위안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다 이때 강제로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출입니다.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각가지 이제 각 신체의 각 부위에 보면 막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 있죠. 이게 다 채찍질 당해서 그렇게 된 모습입니다. 운동한 거 아닙니다. 아주 빼짝꼬랐죠. 다이어트 한 거 아니고 못 먹어서 그렇죠. 위안부 위안소죠 이게. 요거는 우리 안 보죠.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